힘들어진 분들이 참 많지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소상공인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을 가족이 나와서 같이 일해야 되고, 그래도 소득이 모자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들부터 살려내야 된다. 또 자영업자부터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살려내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생각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면 저희 당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안양의 포개 종합시장 그 상임 회장입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뜨셔야 됩니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여지껏 뭐 어떤 점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갖다가 논하기 전에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장을 보면은 그 주변에 예전 주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재개발하면서 주위에 시장 빼놓고는 다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만 하나 땅그랗게 남아 있어갖고 저희가 재개발 진행하기 전에는 거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출이 한 80% 이상이 급감해갖고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자생으로 살아남기에는 아마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지금 정부에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쪽에 좀 재원을 갖다가 해주시면은 재개발 끝나고 다시 입주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갖다가 오게 된 거는 앞으로 저희가 한 4, 5년을 버텨야 되는데 4, 5년 버틸 여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대표님도 강 대표님도 그래갖고 간곡히 그 점을 갖다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하면은 상인하고 소공인하고 두 가지를 포함해서 소상공인 그런 몰래동 같은 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어떤 그 문제점만 주면 진짜 탱크 뭐 우주선이나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언제부턴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참 내가 얼마 전에 가슴 아팠던 건 마포대교에서 어떤 분이 IMF 때도 내가 죽을 생각을 안 했는데 마포대교에 가서 한강에 가서 죽으려고 신발을 여러 번 벗었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겠냐면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서 경제난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 하는 그 손주들의 그 가슴 맺힌 그것 때문에 차마 죽지 못했다. 진짜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죽을 만큼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가면은 조그만 빵의 속에다가 무너지고 있고 어떤 절 앞에 거기서 그것도 정부에서 명문이라고 보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문 소상인, 소공인 이런 법들이 반드시 성립됩니다. 내일 그 법이 통과됩니다. 어떻게든 예산 많이 받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소상공인 살리는데 우리 당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에서 축산물 유통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대명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 아프리카 열병이다 뭐다 해서 이 축산물 경제 자체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은 수입육 자체 가격이 기존 들어왔던 가격 자체가 워낙 뻥튀기해서 들어오고 이제 일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타격이 엄청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통을 하면서 이 1, 2년 사이에 이 경제 자체가 확실히 체감을 할 정도로 그 정도 확실히 많이 안 좋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 유통업체 자체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게 되시면 저희 같은 경우도 리스크를 떠나야 되는 게 이제 고기의 미수금이나 이런 걸 다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안 자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 제 남편이 15년차 직장에서 퇴출되면서 초등학교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할 만큼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켰습니다. 최근 52시간 출퇴근 자유근무로 회식 문화가 잠시 되어버리고 저녁 장사에 준비된 대로만 재료를 그대로 버리면서 매일같이 한숨만 쉬다가 매달 발생되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려고 남은 재료를 이용하여 60대가 넘은 중반 제 남편과 파출아줌마 한 사람을 두고서 6,000원짜리 점심 뷔페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주변 분들 변화는 4년 전 판교역 신설 상권이 완성되기도 전 억대 시설을 들여서 큰 꿈을 안고 가족 생계를 위해 책임지며 열심히 새벽 2, 3시까지 장사하셨던 주변 동료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재료비 동반 상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원재료가 한 30-40%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 시골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냥 소일거리로 하셨던 일거리, 그거가 지금 최저임금이 9,000원, 10,000원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수확을 해도 조금 값이 내려가면 도저히 이게 수입 타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리고 2년 전보다 한 50% 이상 매출 감소를 해요. 보증금 다 꺼먹고 막판에는 폐업까지 하여서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원상복귀하고 지금 알거지가 되어서 50% 이상이 떠났습니다. 지금도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지금 2년 동안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왜 이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저를 불렀는지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이 정책 감수성의 부재가 너무 심각해서 과연 이런 상태로 총선 대선 이겨서 자유파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탈환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행동한 분들이 중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1년도 넘었습니다. 그 한여름 그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 소상공인 회원들이 단체로 삭발을 하면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다른 당에 갔습니다. 다른 당과 정책 협의한다고 하는 보도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민부론을 얘기하면서 한국당이 단순한 비판 야당이 아니라 대한수권 야당으로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왔지만, 그러나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한국당에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 감수성이 워낙 떨어져서 1년 반 전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분들이 지금 한국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부터 한국당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승리는 그야말로 공연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소상공인의 초점을 맞춘 전체 토론을 성실을 쉼없이 자유롭게 토크 콘서트랄까 대담이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보여준 시간을 가져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이 일단 아까 제가 듣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들어서기 후에 나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네. 그거를 왜 다시 한번 하게 됐냐면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를 부른 건지 문재인 정부 때문에 달라진 걸 부른 건지 둘 다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을 진행해보면 알겠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명확히 보여요. 문재인 정부 시기 내수형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동산 거래망을 체크하는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조합 대표로서 먼저 보면 나와 우리들의 소상공인들의 삶에 어려워진 거는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공시률을 보면 알아요. 너무 어린아이도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공실률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얘기하거든요. 공실률이 7%, 8%, 8%에서 15% 구간이에요. 그래서 17% 정도 하면 적색 정도가 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도시, 또 심지어는 신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런 많은 지역의 공실률이 통째로 30% 이상 공실률 보이는 때부터 시작해서 15% 제가 적색 경고 얘기했는데 30% 놀랍죠, 그죠? 50% 넘게도 있고 그걸 보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인의 뭔가를 많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공실이 아닌 가게를 운영하고 또 심지어는 뭐 연명하고 있는 가게의 내에서 들여다보면 여러 원인이 지금 내수 부진이 당연히 있고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좀 전에 저 구성국 유튜브 방송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 829 장면 소상공인의 포부 대장에 투쟁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적극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되게 된 결정타는 최저임금이에요. 하도 최저임금을 얘기하게 되니까 식상할 정도로 얘기가 없다는 거였지만 소상공인은 지역 중소기업이라고 다른 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이 성공해봐야 프랜차이즈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그런 내에서 가장 경영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고 판매가 아니고 내부 경상 비용이에요. 경상 비용의 가장 중요한 게 식자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공실화되고 문을 닫게 되는 거는 건물주의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주의 갈등은 오히려 약화됐고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그 직격탄. 그러니까 이제 2년 올해 거 말고 2017, 18년 적용률이 29.2%가 됐습니다. 올해 겨우 이제 2.8% 나왔지만 어쨌든 그 거의 2년에 걸친 30%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의 강제 규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외식업 회장, 판매 회장님 나오셨지만 뭐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머니가 창업해서 물려줘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이 직격탄 2년 때문에 그 어머니가 90세가 넘는데 직접 가서 카운터를 보시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걸 보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전통시장 또 축산유통 또 외식업 또 부동산 중개업을 각 대표적인 이 소상공인 직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분자를 연습합니다. 또 국회에서 가장 소상공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계시는 김규현 의원과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인구론을 펴내시고 이 경제의 근본적인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정욱 대표님께서 아까 소상공인
자격으로 오신 거 아니고 오늘 중대하시는 고성욱 중대 대표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나 강조하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서 또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 체제를 가장 극적으로 체화해서 대변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모가 갖추어진 대기업들은 이미 하나의 민간에서의 관료제 성격을 가지고 큰 시스템이 움직이지만 정말 이 시장경제 원리를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 시장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계신데 이 원인이 어디에는 아까 최저임금 대표님장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또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돈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었는지 체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주 사실밖에 의심조차 하게 만들 정도로 이런 과격한 정책들로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어깨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산업공상 체제가 이 관념적인 사대부처럼 자기들끼리 이념론정에 빠져버린 지금의 집권 세력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그 공업과 산업, 무역, 유통, 또 제조업 이런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변명을 해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고치면 되죠.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에 막혔다. 그럼 돌아와야지. 내가 온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지 거기서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제도 제가 대통령께 어머니 돌아가신 데 대한 방문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자리여서 말을 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정당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부득이 이제 한마디 했는데 이제는 국정을 바꾸셔야 된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정말 힘듭니다. 저는 못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저 어릴 적에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그런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시장만 가면 그래요. 그래서 저 사실 시장에 못 갑니다. 안타까운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정말 이 정부가 바람은 우리 고성국 대표 박사 말씀하시듯이 만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나더라도 또 바꾸지 않을 수 없어서 바꾸더라도 정책을 바꿔서 국민을 살리는 그나마의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못 메우고 안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채워서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 이것을 좀 조금이라도 좀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최일선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영업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하다가 정말 가슴 답답하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상담사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우리 그런 마음을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